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중장비 기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2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NOC를 보고 있고 7312 헤비 듀티 이퀴프먼트 메케닉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직업들이 들어가 있나 잠깐 보면 헤비 듀티 이퀴프먼트 테크니션이에요. 그리고 어그리컬처럴 이퀴프먼트 테크니션 있고요. 테크니션은 그 뭐냐 이거를 그 정비를 하는 것도 테크니션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다루는 것도 있는데 정비를 하는 것도 들어가거든요. 잠깐 볼까요? 관련된 설명이 나와요. Technician work on industrial construction vehicles such as mining truck, bulldozer, 그 이제 자동차 정비에 관한 그 자동차 정비대 중장비 정비죠. 중장비 정비, 리페어이랑 서비스 이퀴프먼트 들어가니까 이미지 잠깐 볼까요? 예,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중장비고 이걸 정비를 하는 거죠. 매뉴얼도 보고 이쪽에 그 마이닝도 있고 그리고 오일 플랜트도 있죠. 오일 플랜트에서는 이런 트럭이 다닙니다. 그 이런 트럭에서 이제 굴삭기로 이제 그 오일 샌드는 그 오일이 포함이 되어 있는 흙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쪽에 실어서 어디로 옮겨와서 이제 그 보일러를 거쳐서 그 오일을 추출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일 플랜트에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블레용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뭐 트랙터 메케닉도 있고요. 헤비 이퀴프먼트 메케닉, 뭐 디젤 메케닉이 좀 많네요. 뭐 다 메케닉이네. 예, 헤비 듀티 이퀴프먼트 메케닉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체크 블루저 크레인즈 앤 그레이더 그 이거를 그러니까 리페어 하는 거죠. 헤비 트럭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여기 그 캐나다에서는 팜에서 쓰는 이퀴프먼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커요. 그 크기가 좀 많이 큽니다. 이제 뭐 밭이나 논 같은 것도 크기가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충 그림이 이렇게 돼요. 예, 가끔 지나다니다 보거든요. 예, 이런 기계를 좀 많이 써요. 그리고 비행기 날아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전에 한번 찍었었는데 뭐 영상으로 남겼는지 어땠는지는 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뭐 어찌되었든 생각이 나서 이것도 본 내용인데. 자, 이제 리퀘어먼트 볼게요. 그 이제 3 to 5 year apprenticeship program or combination of over 4 years of work experience and industry courses in heavy equipment repair is usually required to be eligible for trade certification. 이거는 그 대략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 웰딩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 자격 요건이. 예, 웰딩 못지않아요. 그 이제 제가 이거를 미리 찾지는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 이제 금방 찾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예, 찾았네요.
예, 제가 찾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나왔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한참 헤매다가 막 안 나와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거든요. 아, 알바타예요. 알바타 내에 AIT로 들어왔습니다. 어펜티스십 인더스트리 트레이닝. 그 이제 이거 자격증을 다루는 기관이에요. 알바타 내에서. 그래서 얼스 무빙 이퀴프먼트, 헤비 이퀴프먼트 테크니션인 거죠. 그래서 워킹 컨디션도 나오고 뭐 스킬도 나오고, 그리고 워킹 인 알바타 어프렌티스십 트레이닝, 그 인터프로빈셜 예, 퀄리피케이션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 예, 시어리 이그잼 있고,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그 저기 하는 그 보증하는 걸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워크 익스피리언스 증명을 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국에서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뭐냐, 경력 증명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보시고 그리고 취직을 하면 이제 실기를 이쪽에서 그 저기 뭐냐, 고용주로부터 내가 그 실력이 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셔야 돼요. 그 이제 그 서류를 받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관련된 내용을 또 다른 영상에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이제 같은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볼까요? 제가 올린 영상인데, 제 채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민 방법과 전략 내에 예, 캐나다 기술직 경력증명에 알버타주를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올린 내용들이거든요. AIT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국에서 만약에 헤비 듀티 이퀴프먼트 오퍼레이터로 그 뭐냐,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중장비를 정비를 하셨다 본인이, 그러면은 이제 그 용접사랑 마찬가지로 이 기술직 경력증명을 통해서 그 이쪽 자격증으로 변환이 가능해요. 그 경력증명을 하고 그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하면은 이쪽에서 그 대학을 나온 것과 똑같은 동일한 자격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이거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나마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드리는데, 아무래도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 헤비 이퀴프먼트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 아까 지나갔죠. 근데 그거 그 일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그 레드실 자격증이 있어요. 그 이제 알버타 내에서는 레드실이 있거든요. 그 저니맨 자격증인 거죠. 그런데 이제 NOC C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버타에서는 그 자격증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버타에서 과연 그 굴삭기로 하는 게 과연 좀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이제 부족직업군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부족직업군에 관한 이야기는 뒤 이어서 나옵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이제 이 직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좀 이제 약간 연관되는 부분이거든요. 헤비 이퀴프먼트 오퍼레이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이 듀티 이퀴프먼트 메케닉으로 넘어가셔도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할지에 관해서. 그 이제 진입장벽이 조금 더 높은 게 이제 나중에 좋은 거고, 진입장벽이 조금 낮은 게 이제 처음에 진입하기가 좋은 거고, 이런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쪽으로 바꿔야 되는지를 좀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헤비 이퀴프먼트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오일 플랜트 쪽도 되지만 그 큰 장비들도 되지만 컨스트럭션 쪽도 돼요. 그러면은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그 이제 시급이 낮습니다. 그렇게 높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물론 유니온에도 가입을 하고 뭐 일도 잘하고 인정을 받으면은 점차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받겠지만, 헤비 듀티 이퀴프먼트 오퍼레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큰 중장비를 처음부터 다룬다라든지 크레인을 다룬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메케닉 쪽으로 들어가게끔 되면, 그러면 오일 플랜트 쪽으로 무조건 거의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농기계 쪽인데, 아무래도 큰 걸 다루다 보면 그만한 기술도 더 많이 요구를 하게끔 되고, 그리고 자신의 임금도 조금 이제 높아집니다. 이제 그런 점을 조금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관련된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알버타에서 올라온 내용이고, 이 앨리스는 AIT에서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 그 기관이에요. 이제 알버타 정부에서 이 직업을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직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예전보다는 홈페이지가 좀 훨씬 잘 꾸며놨어요. 헤비 이퀴프먼트 오퍼레이터, 그림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림만 이렇게 딱 봐도 뭐 여자분들, 여성분들에게도 이제 기회가 있다, 뭐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 돼요. 이제 이 헤비 이퀴프먼트 오퍼레이터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들이 이렇게 어떤 목록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다 헤비 이퀴프먼트 오퍼레이터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고요. 스킬 쇼티지 보면 이제 employers that recruit in the last 2 years, 전체 인플로이어 고용주들 중에 2년 동안 최근에 이렇게 새로 고용을 한 퍼센티지가 31%예요. 죄송합니다.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잡을 실제로 이제 구해봤을 때 certification은 not regulated거든요. 이제 반드시 전임맨이 필요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알버타의 어벨리지 웨이지예요. 이게 오버로는 30.70이고 뭐 탑으로는 36.52인데 유니온에 가입을 하게끔 되면은 이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다른 친구 이제 인터뷰했을 때 이 정도의 시급을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타팅은 이렇게 되고, 실제로는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알바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바뀌면은 약간 좀 낮아집니다. 이제 알바타가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20kg, 이제 스탠스, 좀 어느 정도 육체적인 노동이 좀 필요한 편이죠. 근데 너무 무거우면은 들면 안 돼요.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직업인지 이제 내용이 나오죠. 익스케베이터
오퍼레이터, 그 굴삭기죠. 한눈에 이제 알아볼 수 있게 좀 잘 되어 있죠. 이 로더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캐나다에 그 눈이 많이 내리거든요. 그 눈이 많이 내리는데 그 이제 도로를 눈을 밀어야 돼요. 눈을 밀어야 돼서 이 로더 오퍼레이터의 수요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안 찾아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이런 로더 오퍼레이터가 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닌다. 특히 겨울철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직업 하나하나가 이제 조금 이제 수요도 있고, 그리고 보통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시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면 그 이제 좀 능숙하게 다루는데, 회사에서는 보통 이제 조금 약간 경력이 있고 능숙한 분들을 원해요. 이게 중장비를 맡기는 거기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의 경력이랑 영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초보자가 아예 기회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용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용접이든 뭐 알루미늄 용접이든 뭐 스테인리스든 뭐 그 전에 스테인리스를 해본 사람이 그 지원을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지원을 해봐야죠. 뭐 그러다가 사람이 없으면 기회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쪽 분야에 이제 경력을 쌓게끔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이미그레이션 그룹.com이라는 곳에서 나온 정보인데, 그 내용이 좀 괜찮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Low Semi-Skilled Worker NOC CD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2015년도 제뉴얼리 퍼스트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 서류를 만든 날짜가 뭐 정확히 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2015년도인 것 같기도 하고, 밑에 코멘트도 나오죠. 그래서 내용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거를 감안을 하셔서 보셔야 돼요. 뭐 가장 좋은 거는 주정부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보시는 게 좋은데,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직업에 관한 소개가 나오고요. NOC CD이다 보니까 IELTS 점수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좀 낮죠. 4.5, 3.5, 4.4. 이 IELTS 점수 이거 뭐 주마다 조금 이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니멈이라고 하는데 2015년도였죠. 지금은 조금 이제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거 올리고 나서 1년 뒤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3부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